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꼭두 새벽부터 대단한 분을 지금 모시고 둘 다 목소리가 안 풀려서 지금 나가서 물 마시고 왔습니다.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을 제작하고 계시는 김지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굴러라 구루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모셨어요. 오. 네. 저희는 구면이지만 청취자분들한테는 또 초면일 수 있고, 그리고 굴러라 구루님이 워낙에 화제가 많이 돼서 아유, 아닙니다. 막 구글과 뭐 여기저기서 되게 기라성 같은 데서 많이 부르고 있지만 혹시 또 뭐 어제 출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종교 집단의 꼬임에 의해서 인터넷을 뺏겼다거나 악덕기 웹사 이런 데서 핸드폰을 뺏겼다거나 그러면은 또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다정한 마음으로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부터 소개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유튜브에서 영상 만들고 있는 구루님이고 제가 좀 이름이랑 직업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말을 하자면 네. 이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작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엔 국립극단에서 배우로 네. 활동을 하고 있고 라디오 DJ도 하고 있고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내일 당장 뭐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요즘엔 한 4-5가지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가 방구석을 구르면서 지금 들으시는 Yeah.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좀 누워서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대학생이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자아를 까먹고 있었어요. 지금 보통 대학생을 제일 먼저 소개하거든요. 지금 학교를 안 간 지 지금 1년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등교를 사실 한 번도 못해서 네. 제가 또 코로나 학번 20학번이기 때문에 네. 제게 학교는 네. 줌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휴학을 1년째 하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면을 슬슬 하더라고요. 네. 대면 강의하고 코로나 걸리고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네. 집에서 있습니다. 아, 모든 분들의 완쾌를 정말요. 네, 정말 무탈하시길. 네. 정체성이 되게 많아가지고 뭘로 불러드릴까요? 저희가 아까도 저한테도 혼세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부르라라고 했는데 맞아요. 방송 중에는 보통 혼세님이라고 그쵸, 많이 그쵸. 부르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지훈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구루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사실 밖에서는 구루님이 편하긴 해요. 네. 좋아요. 네, 구루님, 저도 혼세님이라고. 저랑 이제 혼세님은 작가로 처음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혼세님이 저도 더 익숙합니다. 네, 마스크 끼고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저의 그 하관 맞아요. 약간 낯가려. 처음 하관을 봐서 지금 눈을 못 맞추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몇 달 전에 일하면서 한번 만났고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또 트위터를 굉장히 재미있게 팔로우하고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을 잡아오겠다. 그래서 이제 잡아와서 방송을 하고 비욘세를 들으신다고 하길래 그럼 다시 잡아야 되겠다. 영광입니다. 네, 해서 포획해온 구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책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또 당장 나오지 않아서 출판사에서 되게 아쉬워하실 수 있지만 나왔을 때 나가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할 수 있지만 늘 복습하고 정주행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 뭐 과제라도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아직 없고요. 아이고 아까워라. 지금 말했으면 검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출판 사이트에는 네. 굴러라 구루님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6월 출간 예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왜요? 출판사가 딱 이렇게 박아놓고 인터넷에 미리 올려놓으면은 난 이제 미룰 수도 없고 못 바꾸니까. 진짜로.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상태이고 에세이가 나올 예정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혼세님이랑 녹음 전에 말을 했는데 네. 이제 작가들의 그 출간 블루스? 네, 출간 네. 블루가 항상 오죠. 그래서 진짜. 저희도 출간 블루스 특집을 그 개간홀로 이진성 편집장님이랑 저희 그 홍승은 작가님이랑 네. 같이 하면서 쓰레기를 쓰면서 울면서 계속 책을 내고 있는 작가들 얘기를 진짜. 했거든요. 저도 1월 달에 마감을 했는데 네. 1월 한 달이 너무 우울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만 해주세요. 저도 에세이를 제가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네. 제 얘기고요. 네. 제 정체성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 장애 여성으로서의 네. 이야기를 담고 있고 지금 아니면 언제 책을 써볼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회고록처럼 썼어요. 약간 지금 후회되고요. 나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썼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가 4개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이제 좀 어릴 때 이야기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에서의 이야기들. 왜냐면 저는 12년 정규 교육과정 동안 계속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네. 사실은 장애인 친구가 없이 큰 장애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담았고. 그럼 장애인 친구를 유튜브로 하시면서 그 언니들을 그쵸, 언니들. 우리 디시스터즈 언니들을. 네, 맞아요. 디시스터즈가 뭐냐면 네.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 여성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랑 친목을 좀 해야겠다, 네. 좀 모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청각장애 농인이신 하겨월님이랑 네. 저는 이제 뇌성마비 장애고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 유튜버인 우령님 이렇게 셋이 해가지고 네. Disabled Sisters다 해가지고 이제 네. 디시스터즈고요.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진짜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 네. 제가 또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야기들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 여성 파트를 따로 넣었고 마지막 뭐지? 편집자님 지금 들으면서 그거 죄송해요. 말해야지. 지금. 기억났어요. 사회. 네.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제가 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쓴 이렇게 4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굴러라 구루님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는 했는데 아마 유튜브 이름이랑 아까 뇌성마비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맞아요. 굴러라 구루님이다라는 거를 맞아요.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그 굴러라 구루님 특히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화면 넘어갈 때 그 휠체어 탄 캐릭터가 너무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집점으로 쓰고 요긴하게 쓰고 계시는. 아주 요긴하게 5년째 물가먹고 있고요. 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특히 구루님 하면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또 휠꾸 광인 맞죠. 닭구 다이어리를 꾸미는 어떤 닭구 광인이 있다면 여기는 휠체어를 꾸미는 휠꾸 광인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이달에 그렇죠. 휠체어를 하고 계시고. 유명한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들 그걸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유입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유튜브 지표에는 어때요? 근데 사실 제가 잘 될 때가 있었고요. 지금 굉장히 창밖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는데 잘 될 때는 이제 17, 18 때 좀 잘 됐고 유튜브가 뭘 올려도 막 띄워줬어요. 그럴 때가 있었고 과거의 영광. 네네네. 지금은 자꾸 소중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휠꾸 영상들이 그래도 제일 좀 많이 봐주시고 유입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뭔가 막 조회수가 엄청 높진 않더라도 되게 외부 채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네, 그래서 뭔가 영상 뉴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화보 이번에 엘르 화보도 찍었고 화보라든지 잡지라든지에서 이제 좀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언제나 약간 투머치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까지 꾸미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되게 자꾸 작은 채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뭔가 작은 채널이 아니긴 하지만 좀 승에 안 차기는 해요. 드리는 공과 퀄리티에 비해서 약간 100만은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휠꾸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런 어떤 화보 같은 데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또 우리 엘르가 나는 내가 말해요라는 테마로 굉장히 멋있는 화보를 해주셔가지고 그 꼬불꼬불한 앞머리 굉장히 인상적으로 맞습니다.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근데 엘르 3월호인가요 그게? 맞아요. 3월호요. 지금 나오고 있고. 아니 3월호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못 진짜요? 찾아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엘르의 격월로 칼럼 연재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저도 페이지를 못 외웠는데 중간에 갑자기 쑥 나와요. 이게 지금 지금 내 혼세님이 잡지를 펼치고 계시고요.
이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디지털 콘텐츠를 먼저 보고 너무 재밌어서 결과물을 봐야지 이랬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스탑을 외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이거 왜 못 찾았지? 한 장만 넘기시면 제가 나옵니다. 딱. 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게 나왔고. 네. 근데 인터뷰 중에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요런 거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에디터님이 그 지면에 글자 수를 맞추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생략되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에디터님이 노력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마음은 좀 싱숭생숭했지만 연락을 드려서 웹에는 이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고 지면에 한계가 정말 에디터님 정말 힘드셨겠다. 왜냐면 이게 디자인이라서 맞아요. 글자 수를 맞추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 한 번씩 보내주시면 요거는 어떻게 조금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이제 에디터님 테트리스 하셔야 되고 진짜 테트리스더라고요. 네, 어느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맨 밑에 줄쯤에 드릴까요? 네, 주세요. 갖고 오길 잘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정말 이제 재수 없는 발언이 실렸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아마 정리하시는 게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서울대에 왔지만 저는 대학 갈 때도 성적보다 캠퍼스가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그 힘들다는 재수도 학원 중에 베리어 프리한 곳이 없어서 못 해봤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약간 난 서울대에 왔지만 재수도 못 해봤어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또 재수한 친구들이 조금 들으면은 약간 우리랑 결이 다른 친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것 같아서 원래는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원래는 실제로 제가 대학에 갈 때 엄마랑 정말 많이 싸우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대 바로 옆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난감한 일이긴 한데 옛날에 작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엄마는 서울대가 워낙 크고 넓고 막 산이고 이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학교를 가서 자기가 계속 그냥 케어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갔으면 좋겠다. 그쵸. 자기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 제가 또 허관에 넘어지고 다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어쨌든 제 장애 때문에 지금 학교를 선택권을 줄이는 형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어머니 하면서.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막 싸우기도 싸우고 했는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서울대 간다는 딸한테 너 고대가 이렇게 막 싸우는 거니까 엄마 그거 욕먹어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고민이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조금 재수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많이 재수없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서울대 정시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재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시를 다 버리고 연고대를 붙었는데 버리고 가는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재수를 결심했지만 사실 재수를 정말 하게 된다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특히 장애 학생들한테는 생각을 해보면은 시청각 장애 학생들은 애초에 인간 같은 거에 접근할 수가 없고 저 같은 지체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재수학원이나 이런 기숙학원 같은데 막 장애 화장실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거나 이런 학원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재수를 하게 되면 정말 생독학인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다른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선택지가 많이 없는 거니까 재수도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면의 한계로 줄어들다 보니까 서울대에 왔지만 재수도 못 해봐서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또 뚫리다가 보니까 사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왜 서울대를 놔두고 뭐 고대 가려고 재수할 생각을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징적인 거네요. 비장애인이랑 어쨌든 기준이 정말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약간 특히 입시하면서 입시 자체도 너무 비장애인 학생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크게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것들도 각자 장애 특성이 있고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애 학생이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장애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데가 있어요. 수능을. 거기로 가게 되는데 거기로 가면은 또 무조건 시간을 늘려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능 시간을. 근데 저는 이제 3년 내내 고등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모의고사를 풀었어가지고 그 페이스로 했던 게 있는데 그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하는 게. 근데 저는 수능이 8시에 끝났거든요. 저녁 8시.
와, 근데 이게 휠체어에 계속 앉아있으니까 정말 다리가 8시까지 아침 한 7시에 수능장 가잖아요. 네. 왠지 12시간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그게 다리가 너무 아프고 뭐 집중 이런 거가 뭐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페이스 되게 중요해서 고3 학생들은 특히나 막 자는 시간, 일어나는 네. 시간, 공부하는 시간 다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고 끝으로 갈수록 그냥 빨리 끝나라 이 생각밖에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관님들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엄청 큰 페널티네요. 우리가 시간만 조금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 일정에 맞춰서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10년 막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수능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수능을 안 치시는 분들도 너무 많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목표로 한 사람들한테는 페이스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요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데도 아무도 없고. 그렇겠다. 네, 그 저는 사실 그냥 다른 비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수능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뺑뺑이로 수능장이 결정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 제 집 주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에 배정이 되면은 정말 낭패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네. 아니면 막 그 수능 쉬는 시간에 화장실 꼭 가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못 간다고 늦게 가면은. 네. 근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사실 다른 학생들보다 밀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시험을 제대로 못 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애 학생들만 보는 시험장에 가서 본 거죠.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막 네. 다른 학생들은 뭐 학군이 좋네. 네. 뭐 이런 걸로 선생님이 뭐 생기부를 잘 써주네. 이런 네. 걸로 또 고등학교를 결정하잖아요. 저는 진짜 시설만 봤어요. 정말 다행히 근데 제가 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제가 입학하기 바로 전년도에 새로 이전한 학교가 네. 저희 집 근처에 생긴 거예요. 네. 완전 신축 건물인 거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천주교 네. 학교였는데 사설 학교인데도 특수반도 잘 있었고 장애 한신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편이어서 네. 학교 생활은 나름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고등학교 생활 같은 게 되게 저도 얘기 들을 때 되게 재미있었어가지고 참고로 지금 굴러라 구루님 그 유튜브를 보고 구독자이신 떼구리 분들이 들어오셔서 들으시기에는 다 아는 얘긴데 왜 똑같은 걸 물어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이제 배려해야 되니까 그쵸. 우리 구루님을 또 영업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또 100만 유튜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어도 물어보는 질문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덕후도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이거 학교 다니던 얘기 다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얘기하냐. 서운할 수 있거든요. 사랑합니다. 네. 유튜브 보다가 제가 좀 너무 빵 터졌던 게 있는데 너무 소소해서 이런 걸 여쭤봐도 되나 싶긴 하지만 그 서울대 지금 사회학과 다니시죠? 맞아요. 거기 자판기에 대자화가 왜 그렇게 대자화가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도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네. 뭐 서울대 학생들 대자화 너무 좋아한다 이런 네. 거 그냥 유머겠거니 했는데 진짜 입학해서 자판기에 가봤더니 대자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자판기가 이렇게 세 줄이 있는데 거의 한 줄이 싹 다 대자화인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동문이 이걸 운영하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막 저도 카더라로는 뭐 공부할 때 마시기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설처럼 남아있는 거네. 이유는 아무도 네. 규명하지 못하고. 서울대 학생들 참 저도 아예 애교심이 없기 때문에 소속감도 없고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약간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까봐 주저하셨는데 이렇게 강제로 못 가게 될 줄은 몰랐을 정말.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원래 이제 기숙사에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2020년 3월달에는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숙사에 들어가서 입소를 해가지고 짐까지 다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자고 거기 돈만 내다가 이제 반년 뒤에 뺐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딸을 처음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니까 입학하기 전부터 너 기숙사 가면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양말 신거나 이런 것도 가끔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데
엄마 신겨줘 이러면은 너 기숙사 가면은 이런 거 너 혼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이러고 막 머리 같은 것만 제대로 안 말리고 있어도 네. 너 기숙사 가면 혼자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네. 뭐 말만 하면 기숙사 가면 네. 해서 3월 달엔 좀 들을만 했는데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사실 거기서 기숙사 생활이랑 상관없는 것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맞죠. 엄마들이 뭐 무슨 얘기만 해도 너 핸드폰을 많이 해서 그렇다. 맞아. 라고 얘기하고 네. 어디가 아파도 외실액을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실제로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기숙사를 2년 반 동안 못 가고 있는데 너 기숙사 가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말을 네.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계시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꼭 어떤 뭐 양말을 신고 이런 손이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너 지금 대학생인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자취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되게 사람이 입체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구루님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김지우의 얘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코멘트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거는 진짜 초기득권 맞죠. 같은 느낌이 있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장애 여성으로 겪는 거는 또 완전 다른 층위의 일이 있고 이래서 구른님으로서의 나랑 김지우로서의 나의 갭을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약간 특히 지금 혼세님도 이제 혼세라는 이름으로 계속 네. 활동을 하시니까 갭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까 궁금하기도 한데 네, 엄청 많죠. 그쵸.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5년째 구른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사회에 만난 사람들은 다 저를 네. 구른님으로 만난 거예요. 네. 김지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우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구루님이 편한 게 돼버렸고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구루님이라는 이름은 유튜브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유튜브 창작자의 이름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창작물 만들 때 많은 여성 창작자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계속 뭔가 검열을 하게 되고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디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네. 있을까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 때도 사실 그 조금 더 채널이 더 작고 소중했을 때는 네.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뭐 LGBTQ 얘기라던가 네. 페미니즘 얘기라던가 하는 것들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오기도 하고 보통 어떤 것들이 와요? 일단은 제가 아직도 그 동성애 관련 그건 남겨놨는데 영상을 네. 거기에 이제 전 정말 한 5년 전, 3년 전 영상이어가지고 그게 막 다시 누군가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개, 40개가 넘는 댓글이 갑자기 막 네.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서 그거 얘기하신 거죠. 얼굴 옆에 LGBT 맞아요, 써있는 썸네일 영상. 무지개 쫙 깔고 네. 지금 저도 그 영상을 못 보긴 하거든요. 그 막 제 논리를 펼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고등학생 때 네. 열심히 호기롭게 했던 그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가 갑자기 막 3년 뒤에 다 다른 계정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라고요? 그 동성애 혐오 발언은 다 똑같으니까 뭐 그런 것들 뭐 또 논문에 창의력 없는 나왔네, 얘기했겠지. 뭐 성경 말씀이었던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물론 약간 저 스스로도 상처였지만 사실 저보다는 이게 또 다른 당사자분들한테 너무 맞아요. 상처가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 댓글창 자체가 약간 어떤 하나의 공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정체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네. 그래서 그런 좀 조심스러움도 생겼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어쨌든 서울대 다니고 있고 네. 이건 또 엄청난 기득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네. 이것도 저는 엄청 권력이라 생각하고 아이고 아침이어서 목이 안 나오네. 잠시만요. 좀 얘기하시다가 아까 악플 얘기하다가 목이 메인 네.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잠이 들긴 아닙니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제 장애에 있어서도 네.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이 보기에는 장애가 있고 되게 차별 많이 받고 억압받고 네. 이렇게 보이지만 또 제가 뇌성마비 장애 중에서는 네. 이게 또 막 우열을 가릴 순 없지만 어쨌든 장애인들 사이에서 비장애인을 닮을수록 좋은 거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상향에 가까워질수록 더 좋다고 느끼는 것처럼 정상성에 가까울수록 그쵸. 그래도 정상성에, 사회에 녹아서 맞아요. 살기가 좋을 거다. 맞죠. 그래서
사실 뇌성마비 장애 중에서는 이제 저는 좀 강직이라고 해서 근육이 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몸이 좀 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저는 강직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언어 장애가 없어요. 원래 많은 뇌성마비 장애인분들이 언어 장애를 같이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되게 장애 중에서도 권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에 관련한 영상을 만들 때에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차별받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뭔가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있어서 사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다른 장애인의 지금 일을 뺏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뭔가 콘텐츠 제작자로서 그리고 또 말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좀 뭐 꾸민 노동도 좀 하고 어쨌든 좀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장애가 너무 납작하게 보일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고 별로 불편한 거 없네 막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그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간혹 가다가는 뭐 저는 이런 장애인데 구루님은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되게 부럽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물론 그게 뭐 제 잘못도 아니고 그분 잘못도 아니지만은 되게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이게 이렇게 과도하게 대표되는 사람이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엘르 여기서 나왔던 것도 나는 내가 말해요처럼 그냥 당사자성으로서 에세이처럼 그냥 일기 쓰듯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비혼 뭐 관련된 콘텐츠를 치면 제가 결과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비혼 자체도 그렇잖아요. 비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기득권이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혼을 선택할 수가 없고 비혼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결혼을 뭐하러 해요? 나중에 그거 골치 아프고 뭐 헤어질 때도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나도 저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비욘세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요. 그 영노자 나오셔가지고 방합 반대 연합에서 저도 들었거든요. 너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막 어쨌든 그냥 내 얘기 하는 건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대표성을 띈 뭘로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는 내가 되게 당당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자꾸 주저하거나 아니면 자꾸 모두를 포용하려고 말을 해. 이게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한데 그거 너무 공감돼가지고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비혼에 있어서도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런 것처럼 권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장애에 있어서도 저도 휠구 같은 걸 하지만 그냥 선뜻 야 너도 해봐 할 수 있어 이거 다 하는 거야 라고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또 휠체어가 실제로 정말 필요해서 저도 필요해서 타는 거지만 꾸밀 여유가 없고 필요해서 타는 거 왜냐면 저 가드 같은 것도 하나에 막 10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활동들이어가지고 이걸 막 너무 좋으니까 다들 하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아까 비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장애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당연하게 하는 반응에 대해서 좀 상처받았던 이야기들도 했고 맞죠. 구루님 본인도 이걸 내가 먼저 말해야 되나? 근데 나의 존재를 미리 허락받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서 이왕 비욘세에 나오셨으니까 사실 비혼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기대했고요. 비트 주세요. 랩하면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비혼자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사지 멀쩡한 애가 왜 결혼을 안 하냐라는 게 정말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맞아. 어디부터 짚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부딪히는 난관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항상 클로징 멘트로 혼자 사세요 이런 얘기를 약간 풍자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를 포용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저한테도 있어요. 맞아요. 그 점에서 약간 겹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혼세님이랑 저랑 약간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소개팅 제가 혼세님이랑 처음 만난 방송이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애의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방송이었어요. 네. 제가 메일 주신 거에 너무 설득이 돼가지고 완전 딱 물어버린 건데 낚았다. 네, 선생님 써주신 말씀 너무 좋아. 사실 TV에 송출되는 방송에서 그 정도의 어휘를 선택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주실 줄은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메일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기억도 안 나. 진짜요? 저 완전 감명 깊었거든요. 네. 특히 그 프로그램 자체가 꽤나 사랑 얘기, 약간 성애적인 얘기 중심으로 하던 다른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것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방송에서도 되게 유성애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고 좀 비장애 중심적인 연애들만 TV에 나오는데 본인은 이제 뭐 장애인 간의 연애라든지 퀴어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서술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TV의 프로그램 작가분이 저한테 헤테로 연애 이렇게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특히 또 많은 방송 작가분들 중에서 아직 그 장애 관련한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 그 중에 또 대다수는 아직 막 따뜻한 이런 어휘를 사용하셔가지고 뭐 따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뭐 어쨌든 그런 형용사들 있잖아요. 장애 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장애 우 이런 진짜 작가님들도 계시고 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다. 나와주셔라. 뭐 이런 메일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짚어주셔가지고 좀 메일을 주셨어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기실에서 했던 말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때 저희 처음 만났는데 막 피우다 언니 얘기하고 섹슈얼리티 한번 유튜브 가야 된다. 막 전 남자친구 얘기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 뭐지 주변에 다 했는데 갑자기 섹스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제 맨날 비욘세 듣고 영노자 듣고 이러니까 막 그런 얘기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피우다 언니 얘기 막 듣고 하니까 그래서 전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는데 이게 다른 데 가서 이러다가는 또 큰일 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만의 너무 스노우볼에 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너무 좋았고 첫 만남에 섹스토이를 하는 사람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대화했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저는 특히 약간 연애에 있어서 요즘 친구들은 이제 학생 때부터 막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막 우리는 사귀는 거다 이런 걸 하잖아요. 오늘부터 1일이다. 저도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어릴 때부터 약간 유튜브 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회 나는 뭔가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대외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라는 강박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태초로 돌아가면은 뭐 핑크색 싫어. 저는 이것도 약간 그거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애들은 자꾸 핑크색을 입히니까 나는 핑크색 싫어라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뭔가 반항하는 쪽의 길을 선택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이제 한창 애들이 좀 그런 성에 관심을 가질 때 막 많이 생겨요. 커플들이 반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때도 뭔가 장애가 있는 애는 저밖에 없었고 학교에 그러니까 애들도 약간 암묵적으로 쟤는 뭔가 남자친구가 없겠지? 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없겠지도 있을 거고 쟤는 연애 생각 별로 안 하겠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걸 가지는 순간 굉장히 무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래서 일부러 남자친구를 좀 많이 만들어줬죠. 어디 봐라. 이놈들아. 나 사귄다. 내가 얼마나 유성의 광인인지 한번 봐라. 아주 집착을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커플이었고 죄송해요. 그분한테는 허락을 안 받았는데 혹시 들으신다면 행복하니? 자니? 자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꾸준히 이제 남자친구는 있었고 초, 중고 때 다 근데 그게 괜찮으니까 사귀었겠죠. 있었지만 이제 또 반대로 봐라. 나도 사귄다. 이런 느낌이 없진 않았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대학 와서는 꽈팅, 소개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좀 웃긴 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서울대 여자 애들한테는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 너무 빠졌죠. 그 실제로 많이 안 들어오고요. 근데 뭐 지금 갑자기 고개를 너무 떨구셔.
안 들어오고요. 안 들어오고요. 네. 근데 그게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학벌이 어쨌든 네 자기보다 낮은. 제가 04학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던 그 교양 과목 중에 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고대를 나왔어요. 약간 이명박, 홍준표의 어떤 하여튼 좀 그런데 그 굉장히 여러 학교들 중에서도 많이 포장해주면 마초적인 거고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성차별적인 문화로 알려진 학교잖아요. 폭력적인 어떤 문화도 되게 많고 막 이런 학교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과실에 있으면은 남자 동기들한테는 소개팅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앉아서 애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자 동기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없고 세상에는 성이 3개 있어서 남성, 여성, 고대 여성이 있다. 정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뭐 하나씩 얘기하자면 되게 끝도 없어요. 그 학교를 졸업한 어떤 굉장히 많은 수의 여성들이 굉장히 학을 떼는 데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이게 전에도 언급한 적이 아마 있었을 텐데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남자는 하향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상향혼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상향 하향이 학교의 레벨이었던 거예요. 그 사회가 정해준 학교의 레벨. 그래서 그 강의실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안타깝지만 너희는 고를 수 있는 데가 서울대밖에 없어. 안 그러면은 가정이 굉장히 좀 약간 화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04년도 1학년이가 2학년 때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보면서 무슨 말을 저렇게 해?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때 연애를 하던 애가 우리 학교였나 우리 학교 아니었나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왜 저런 말을 해? 다들 그냥 잘 사귀고 있는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이거 진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학교에 고발을 하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서울대 여학생들한테 너희는 뭐 국제결혼을 하든가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된다. 진짜 공공연하게 뭐 제가 수업은 안 들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수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그러면 난리가 날 거긴 한데 맞아요. 근데 뭐 교육 현장에서 맨 앞줄에서 선생님이 말하지 못하더라도 맞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그냥 뭐 살아가면서도 뭐 서울대 다닌다고 야 너는 그러면은 뭐 어디 남자를 만나야 되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실제로 안 들어오기도 하고 소개팅이 그랬는데 그래도 다들 만나긴 만나잖아요. 네. 뭐 카팅도 하고 아니면 뭐 친구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저는 사실은 뭐 연애 욕구가 없진 않았으니까 사실 저는 막 엄청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만나 이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즐기고 있으면 즐기고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소개팅 같은 것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를 근데 왜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실제로 모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클립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는 댓글 4개가 달렸는데 4개 중에 2개가 이제 솔직해지자 니네 같으면 장애인 만나고 싶냐? 뭐 이런 댓글이었어요.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들이 답글로 가셔가지고 또 혼 내주시긴 했지만 아주 통쾌하게 혼을 내주셨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마주하는 혐오들도 그렇고 실제로도 뭐 누구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막 장난으로 애들한테 나도 좀 소개 좀 시켜줘 야 나 외롭다 이랬을 때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야 지우는 되게 좀 멋진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너가 너무 뛰어나서 더 뛰어난 애를 좀 소개시켜줘야 될 것 같아 너의 성에 차는 애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장애가 없었으면은 그냥 막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뭐 그 비욘세도 그렇고 영로자도 그렇고 제가 틴더 그것도 되게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틴더를 깔아보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필에다가 휠체어 사진을 올려놓냐 마냐도 되게 고민을 했었고 근데 올려놨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나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 뭐예요? 왜 타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자꾸 흐르니까 휠체어 타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같은 호기심으로 연락하는 사람들도 그쵸.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마냥 막 달갑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렇게 낯선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잘 안 맞기도 했는데 이것도 뭔가 내가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안 타고 있었으면은 했을 것 같은 걸 틴더 같은 것도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네. 것들,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접하거든요. 되게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틴더를 하는 것조차 틴더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틴더 가능자라는 것도 여기서 또 약간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소속됐다고 느끼는 집단에 따라서 틴더를 바라보는 것도 막 이런 깔깔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아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실제로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재밌었던 게 아는 장애인 남성분께서 자기는 그러니까 틴더 말고 그 키랑 몸무게까지 입력하는 데이팅 앱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잘 몰랐어. 오 잘하시네요. 되게 열심히 하고 광인입니다. 광인이시구나. 제가 지금 배구에 입덕을 해가지고 경기 영상을 끊김없이 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를 했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구독하는 게 이제 뭐 틴더 뭐 이런 것들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인데 본인은 이제 그분이 목발을 짚고 계신데 네. 키가 한 140 정도세요. 근데 자기는 거기 입력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야 누가 140 남자를 그거 하겠냐 막 이러면서 막 야 나는 그 입력하는 것부터 이상해 140이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끼리 이제 재밌다고 웃죠. 근데 이제 또 쓰시는 분들께서는 못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신체가 어쨌든 정상성의 기준이 있고 뭔가 매력적인 신체라는 것들에서 장애는 자꾸 배제되기 일쑤니까 그런 것들, 특히 뭔가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라던가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얘기되는 바가 없고 저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약간 아직도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라든지 아니면은 또 실제로 많은 장애 여성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장애 여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예방만 가르친다거나 근데 이건 사실 장애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성폭력 예방만 가르치는 건 그런 것들에서 좀 더 다양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18살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썸을 타고 있었는데 애인이랑 썸을 타고 있었는데 그때 아는 장애 여성 언니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언니한테 얘가 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언니가 막 조언을 해줬어요. 뭐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진짜 얘기해줄 게 많은 19금 썰들이 많은데 너가 이제 크면 얘기해주겠다 이러는 아직 거예요. 고등학생이니까.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눈에 뜬 거죠. 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아직도 못 들었어요. 네네네. 아직도 못 들었는데 너무 궁금하고 또 그건 저는 뇌성마비라 가지고 전신마비이긴 한데 모든 이제 부위의 감각은 있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장애도 있잖아요. 뭐 척수마비라든지 아니면 하반신마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파트너랑 어떻게 스킨십을 할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전 제 몸을 가지고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뭔가 성관계를 하고 뭐 아니면은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되게 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은 번잡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절차가 좀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좀 키스를 하려고 해도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휠체어에서 잘 스킨십 할 수 있는지도 배우고 싶고.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을 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어디서 뭐 알려줄 때가 정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19금 썰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들은 게 너무 통탄의 한이 천추의 한이고. 그때 이제 눈에 떠가지고 장애 여성의 성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해보는 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서 이제는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피우다 언니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던 게 마비가 있는 다리를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섹스토이라든지 좀 손을 덜 써도 되는. 아니 근데 이미 피우다 언니가 자주 하는 얘기도 그렇고 예전에 영노자 광고 멘트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섹스토이를 알고 나서 이제 손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맞아요. 봤어요. 말이 있었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섹스토이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스피드로 할 수 없다. 어차피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스피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너무 즐거울 것 같은 네, 거예요. 사람과 하는 건 몰라도 뭔가 자기 손으로 하는 거는 이미 손을 대체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물론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막 이런 데서 조금 더 이제 스펙트럼은 넓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어쩌면 생각해보면은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걸 잘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손이 어쨌든 갈 수 없는 자리가 있으니까. 너무 궁금하고 피우다 언니랑도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이미 마음속 짱친이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그분의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때 대기실에서부터 다짜고짜 피우다 언니랑 그래도 우리가 오프해서 만난 건 처음인데 너무 신기했고 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같이 해도 좋겠다. 이번에는 나랑 둘이만 할게.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데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집에서 이걸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섭외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도 하시니까 또 콜라보도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 집도 스튜디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다 봤거든요. 네. 장난 아니던데요. 뭐 크로마 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도 재밌을 너무 좋아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다 이 얘기를 했죠? 비혼 얘기하고 있었는데 비혼 얘기 아직 시작도 못했어. 그런 얘기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결혼이나 비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죠. 저는 사실 근데 옛날부터 일단은 그런 거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막 30년 뒤 일기 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특히 좀 한 20년 전, 20년까지는 아니다. 한 10년 전 이야기니까 막 뭐 아이는 몇 명 낳고 막 이렇게 쓸 때였어요. 저는 그때도 아이가 없었거든요. 딩크족이었어요. 딩크족 막 남편이 옆에 자고 있고 나는 수의사고 강아지 고양이 좋아해가지고 수의사고 지금 강아지 고양이가 한 마리씩 내 옆에 자고 있고 나는 뭐 곧 병원으로 출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랬었고 근데 그게 뭔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비출산 이런 느낌보다는 제 스스로 내면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게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내면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참 이게 복잡한 게 특히 장애 여성이라는 말이 띄어쓰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쓰는 그래요? 네, 몰랐어요. 안 하고 쓰는 말인데 그걸 장애 여성 공감에서 이제 어쩌면 이상한 몸이라는 책을 추천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 여성들만 모인 이야기 에세이를 썼어요. 그래서 뭐 노동, 연애, 뭐 섹스 아니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 하나씩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한 편씩 쓰셨는데 어쨌든 거기서 맨 앞에 서문에 장애 여성이라는 말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면 띄어쓰기를 하는 순간 장애가 여성을 수식하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어떤 하나를 수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장애 여성이라는 말은 그 한 단어 자체가 너무 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장애 여성 자체의 정체성이 너무 별도니까 그래서 뭔가 장애인인데 여성이라던가 여성인데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 여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말을 저도 처음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말이 너무 좋고 이름을 가진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옛날에는 막 비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속되게 부르는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비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러면 그 이름이 생기면 되게 어쨌든 소속되는 느낌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정해진 느낌들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름이 생기면. 저도 그때 처음 그런 이름을 생긴 느낌을 들었어요. 장애 여성,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거를 처음 느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을 좋아하게 되고 장애 여성분들 막 찾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오늘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게 되게 복잡한 맥락 속에 있는 게 항상 장애 여성이란 말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여성으로 보거나 여성인데 장애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디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을 하지 않고 어디에 가면은 어디에서는 야 그래도 여자애가 화장을 좀 해야지 라고 말하는 쪽이 있고 그거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필터를 가지고 약간 하는 편견에 쌓인 말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가면 또 만약에 제가 어디에 화장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다고?
아이고야. 라는 말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서는 저의 절반을 보고 또 어디서는 절반을 보니까 어떤 거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면은 그래도 결혼을 해서 살아야지 외롭지 않지 남편이 있어야 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어디를 가면은 장애인이 무슨 결혼을 하냐 그냥 쭉 가족이랑 같이 살아라 네. 이렇게 말하는 쪽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뭔가 말하기 어려운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반쪽밖에 안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네. 근데 그냥 제 스스로 좀 느꼈던 것들을 말을 해보자면은 네. 제가 몇 달 전에 부정출혈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산부인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 벌리고 앉는 의자 있잖아요. 네네네. 검진 의자. 검진 의자에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높고 일단 너무 높고 다리를 벌려야 하는데 저는 이게 다리를 벌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안쪽 허벅지 안쪽 근육이 되게 짧다 보니까 네. 다리를 벌리고 싶다고 한 번에 확 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천천히 뭔가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해야지 어느 정도 벌어지는 그런 다리인데 거기서는 이제 검진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다리를 쫙 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애초에 앉을 수도 없었고 다리를 벌릴 수도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검진 의자를 좀 작게 해주셔가지고 앉았는데 그때 검진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산부인과라는 곳도 장애를 가진 산모들이 네.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병원이구나 라는 느낌을 그 검진 의자에 앉아서 느꼈어요.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리고 그쵸. 그 검진 의자는 아마 앉아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느끼실 텐데 제가 그 폴댄스를 취미로 하는데 그걸 하기 전까지는 진짜 팔이랑 이런 데가 되게 엄청 약했었거든요. 근데 검진 의자를 이렇게 앉으면 일단 앉는 착석하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 주세요를 할 때 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서 올려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올라가는데 되게 힘드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비장애인이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기에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대다수가 여성이 이제 그쵸. 가는 곳인데도 여성의 몸에 편하지 않는 기구들인 거예요. 네. 뭐 특히 장애가 있으면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무거운 게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더더욱 이제 활동 반경이 좁아질 텐데 네. 전혀 나는 임신을 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네.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게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낳고 임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사실 아무 평가가 없어도 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생명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낳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양쪽의 사운드를 듣는 거죠. 한쪽은 네 몸도 약한데 무슨 애까지 키운다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좀 애를 낳아야지 여자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참 그게 어렵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선택의 범위는 아닌 것 같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사회적인 소수자로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뭐 장애 있는 사람의 출산 얘기를 할 때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뭐 출산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소개팅에서도 우리가 그런 코멘트를 너무 많이 봐서 그 얘기를 한동안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비혼을 하는 게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장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그런 연결된 지점이 있다는 게 뭔가 빡치면서 좀 든든한 이런 맞아요. 그게 항상 동시에 들잖아요. 빡치면서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 의견도 있고 되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니까 생각난 게 구루님이 지금 휠체어를 꾸미는 휠꾸를 해서 막 이달의 휠체어에서 처음에 한복 컨셉으로 오만대 인터뷰를 한번 순회 공연하듯이 쭉 도시고 스우파 컨셉으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죠? 그 힐 신고 하셨던 게? 하이틴도 했었고 네. 산타 썰매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펑크. 네, 사이버펑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를 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
되게 좋은 말들이 많고요. 네. 많고 대부분은 다 좋은 말들이고. 그 걱정들 중에 일부는 또 제가 과하게 걱정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어쨌든 여성 창자자는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럼요. 검열 같은 거에. 그래서 나 스스로 자꾸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도 내가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휠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휠구가 뭐냐면은 휠체어를 되게 다꾸처럼 막 바퀴 색깔도 바꾸고 막 프레임 색깔도 바꾸고 막 휠체어에 뭘 씌우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진짜 휠구 광인이라고 하셨는데 광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어쨌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휠체어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요즘엔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아직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휠체어라고 하면 병원 휠체어 그 남색 되게 크고 뭐 뒤에 이렇게 약간 레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맞아요. 손으로 밀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느낌을 떠올리시니까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화보니까 좀 과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 휠구 콘텐츠였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되게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콘텐츠인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 막 그 다꾸에도 막 크로셋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전 그거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거든요. 장애 여성으로서 뭔가 되게 예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뭐 멋있게 화보를 찍고 하는 것들에서 또 그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꾸미는 게 어색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좀 더 빡세게 사는 건데 또 어떤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여성 중에서 꾸밈 노동을 하는 여성이 있고 안 하는 여성이 있으면 저는 또 꾸밈을 하는 여성이 좀 더 뭔가 잘 받아들여지는 사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자기 검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콘텐츠로 지금 발현이 된 거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꾸밈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내려놓고 있어요. 이게 좀 내려놔야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늘 걱정은 하겠지만 이거 너무 나갔나? 하는 걱정은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럼요.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샘플이 너무 없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열을 하는 거는 맞아요. 제 콘텐츠가 조금 구리더라도 이 구린 게 나와야 또 더 신선한 게 나오는 법이니까.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좀 구리더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래도 뭐 피드백도 수용하면서 또 진행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 막 그렇게 막 그런 피드백이 많지는 않아요. 저 스스로 좀 지레 걱정을 하는 것도 또 이게 뭔가 여성 창작자로서 어떤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좀 마음이 편해지고 콘텐츠 기획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저는 휠구 처음에 이제 한복부터 시작해서 쭉 봤을 때 느낌이 와 이런 스타일을 처음 본다라는 건데 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휠체어 자체를 그 병원에서 이렇게 미는 거밖에 못 본다라는 게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숨게 만드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볼 일도 되게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휠체어를 탄 사람들 중에서는 화장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어차피 뭐 다리로 일어나서 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 신발 같은 거를 고를 때 기능적인 거를 조금 덜 보고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한복 입은 거를 보고 우와 휠체어의 한복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꾸로 말하면 휠체어에 한복 입은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이틴 스타일도 딱 봤을 때 와 뭔가 저런 휠 막 이렇게 꾸며져 있고 그 스포크 가드라고 하나요? 그 옆에 이제 여러분 그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휠체어를 보면은 동그라니까 그 옆면을 이제 좀 꾸며서 평면으로 이제 막아가지고 원래 용도가 꾸미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꾸미는 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와 저거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함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런 스타일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화장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꾸미지 않고 이런 어떤 장애인을 보는 거에 익숙한데 뭐 병원 왔다 갔다 종합병원 왔다 갔다 할 때나 휠체어 탄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서 오는 자기가 못 본 것에 대한 뭐랄까 불편함이라던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 내면의 어떤 덜컥거림? 이게 뭐지? 라는 데에서 근데 휠체어 타서까지 꾸며야 돼? 까지 본인이 가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제 콘텐츠 진짜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진짜 그걸 노리고 휠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냥 패셔너블하게 꾸미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딴소리지만 그래서 약간 제가 자꾸 패션의 아이콘처럼 돼가지고 저 진짜 옷 되게 못 입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 것인가. 7일 중에 6일은 트레이닝을 입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어디 나가서 인터뷰하면은 뭐 오늘은 휠체어랑 어떻게 옷을 맞추신 거냐 이런 질문을 듣는데 아무 생각 없고요. 제가 자꾸 막 휠체어도 패션이니까요 이렇게 멋있게 인터뷰를 하니까 자꾸 뭐 맨날 휠체어 색깔별로 막 바꿔 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다 대회용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예쁘게 좀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되게 잘 여태까지 안 보였던 것들을 네. 좀 콘텐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복이나 휠체어도 그렇고 수우파나 휠체어도 그렇고 네. 뭐 하이틴 여주나 휠체어도 그렇고 다 약간 특히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잘 안 붙는 단어들을 네. 좀 붙여가지고 낯설게 만들어보자가 목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샘플을 만드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휠체어를 꾸미고 휠체어를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휠체어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 그 느끼는 감정 자체가 뭐 우리가 아까 비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여자는 이래선 안 돼, 저래선 안 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정상성에 가까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실제로 결혼하지 말자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결혼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어쨌든 이거는 화보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꾸밉시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꾸며야 합니다라는 얘기랑 분명히 구분해서 볼 수 있어가지고 늘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압박 느끼시면서 빡세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방앗반대 연합의 네, 압박이군요. 저는 항상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지금 에이. 아직 12개도 못 채웠기 때문에 지금 달력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시즌 그리팅 만들어야 되니까. 시즌 그리팅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사랑받는 기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게 말했던 채찍질도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쵸. 왜냐면 저 말고 모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하시냐, 콘텐츠 하나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시냐, 설렁설렁 하셔라, 뭐 구루님이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 것만 올려놔도 나는 보겠다 이런 구독자들은 이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너무 진지하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네. 지금 더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했지만 더 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엑스트라로. 네, 지금 굉장히 못 쓰고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나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화이팅. 많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도 저번에 했었잖아요.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해가지고 최근에도 계속 하고 계시는지. 필라테스를 1년째 다니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해냈네요. 해냈습니다. 네. 1년째 열심히 다니고 있고 원래는 집에서 하는 또 트레이닝 세트 같은 걸 대여를 해가지고 하다가 죽어도 집에서 안 하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게 약간 캣타워 같이 생겼는데 캣타워라고 해야 되나? 케이지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이제 고무밴드 같은 걸 묶어가지고 그 케이지에 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재활치료 그걸 만드셨어요. 치료가 아니라 정말 운동을 목적으로 만드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집에다가 1년 동안 놨는데 그게 진짜 크거든요. 그게 진짜 막 이따만한 거의 막 방 하나를 차지하는 그건데 그 비싸게 막 엄청 비싸지 않지만 70만 원 주고 이제 1년 대여를 했어요. 했는데 한 3번 했나? 그래서 엄마한테 욕 엄청 먹고. 그냥 뭐 비싼 이불 빨래. 그렇죠. 거기다 이불 빨래 걸고 이제 뭐 넷플릭스 볼 때 끼워 넣고 막 이렇게 쓰는데 70만 원짜리 이제 이불 빨래 거리. 잘 샀다. 욕 엄청 먹고 엄마한테 한 반년 지난 거부터 엄마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저거 언제 반납할 거냐.
이 소리 들으면서 욕만 먹다가 네. 결국엔 한 달 먼저 반납을 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 다니시는 분이 필라테스 전문 강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회사 나오시면서 네. 본인 센터를 차리시면서 지우 양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같이 운동해보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로 이제 가게 됐고요. 네. 사실 필라테스 같은 걸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또 갑자기 불쑥 가면은 네. 장애인 회원이 가면 당황하시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가 내 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고 맞아요. 해가지고 못 시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헬스장도 그렇고 뭐 수영 같은 것도 처음에 옛날에 어릴 때 이제 해보려고 네. 등록을 했었는데 첫날 가고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또 저를 전담마크 해주실 수는 사실 없잖아요. 네. 10명이 있으면 10명한테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네.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못 따라가고 그만두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필라테스 네.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서 가게 됐고요. 어쩌다 보니까 1년째 열심히 하고 있고 좋아요. 그 처음으로 내가 운동을 좋아하네? 이걸 처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체육 시간에 비장애인 친구들은 어쨌든 운동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도 여학생들은 피구만 시키고 이런 또 문제가 있는 발야구만 시키고 것처럼 네. 장애 학생은 벤치가 네. 항상 제 자리였어요. 네. 12년 동안 다른 학생들 체육하는 거 보면서 앉아있는 역할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운동을 좋아하네? 라는 경험을 사실 느껴보지를 못한 거.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네. 맨날 저는 치료만 하고 치료 가면 항상 예쁘게 걸어야 된다 해가지고 예쁘게 걷는 연습을 시키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휠체어 타면 되는데 굳이 막 워커 이렇게 네. 짚고 걷는 기구인데 워커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이러니까 계속 흥미를 못 느끼다가 필라테스 하고서야 내가 땀 빼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네? 네. 라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되게 즐겁게 하고 있고요. 사실 갈 때는 안 즐겁지만 올 때도 약간 성동일 씨 느낌으로 그러면서 오겠지만 갈 때도 올 때도 별로 안 즐겁지만 멀리서 보면 즐거운 운동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동일 표정으로 이제 휠체어를 미시면서 윙 하면서 영혼이 떨린 표정으로 집에 오고 지하철 자고 저도 이제 패럴림픽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폐막했는데 컬링이랑 그 몇 가지 재밌게 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예전에 평창 때 봉사활동 하셨던 분께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세계 5위인 거 아냐.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보고 이러면서 느낀 게 전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패럴림픽도 만약에 뭐 100m를 완주하는데 기록이 뭐 5초다 그러면은 패럴림픽이면은 그거보다 좀 길겠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조금 더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지만 그걸 모두가 응원한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어릴 때는. 근데 보니까 그냥 아예 룰이 다른 스포츠여가지고 맞아요. 네, 컬링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비장애인 컬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팀킴을 너무너무 응원하지만 그 종목을 엄청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패럴림픽에 나오는 컬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일단 중간에 스위핑을 못하니까 맞아요. 되게 게임이 속전속결이고 약간 포켓몬처럼 그냥 가라 하면은 얘가 이제 끝이잖아요. 그게 뭔가 되게 광공의 컬링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경기 운영도 훨씬 더 스피디하고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볼 때도 상체 진짜 이만한 거예요. 그 통가맨 이번에 통가맨 못 나오셔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 통가맨 느낌으로 상체가 이만한데 보통 스키는 대표적인 하체를 쓰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이제 하체를 안 쓰고 썰매처럼 해서 상체로 하니까 그게 이번에 새로 생긴 그 키로수에 따라서 종목이 추가된 게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17kg인가? 팔로? 네. 그걸 오신 다음에 결승선에서 그냥 스틱 던지고 다 쓰러지시거든요. 와. 근데 그게 너무 멋지고 아예 그냥 다른 스포츠인 거예요. 이름을 좀 굳이 똑같이 붙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게 좌식 이제 크로스컨트리인데 그걸 보면서 또 우와 하면서 입 벌리고 봤었고 또 미국 하키팀에 또 굉장히 잘생긴 선수가 있었고 봐야겠다. 그러면서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스포츠라는 게
비장애인보다 기록이 떨어지고 이런 걸로 발달되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기장애인 스포츠에도 룰은 있고 늘 제약은 주고 저는 이제 배구 광인이니까. 그러니까요. 배구 같은 경우에도 뭐 네터치를 하면 안 되고 3번 안에 넘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스포츠 종목 자체가 제약을 만들어서 이걸 경기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패럴림픽을 언젠가는 이게 되게 그냥 어떤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패럴림픽이 아닌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룰이 네. 그냥 다른 거니까 네. 다른 스포츠다라는 게 네.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장애인이 올림픽 하는 거니까 약간 열애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뭔가 그냥 되게 휴먼 드라마 같이 그쵸. 바라보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냥 스포츠인데 진짜 치열하거든요. 네. 치열하고 당연하겠지만은 그리고 진짜 멋있고 매력적이신 분들도 진짜 많고 저희 하키팀 제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네. 진짜 멋있으시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하키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네. 어깨나 이런 데가 정말 진짜 멋있죠. 진짜 장난 아니세요. 선수 때부터 봤는데 와 진짜 멋있으시고. 그 이번에 평창에서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분인가? 한민수 선수? 아니요, 정승환 선수인데 이번에 미국이 세계 1위잖아요. 근데 미국 상대로 골을 완전 거의 독주해서 넣으시는데 와, 나 봐야겠다.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 골이. 여러분 그 골 장면을 어떻게 짤로라도 꼭 보시고 진짜 멋있으시고 팔로우만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발달하시거든요. 근육이. 이게 진짜 핫하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번에 크로스컨트리를 했는데 그 시상식은 따로 하더라도 일단 와 하고 이제 3명이 금운동이 환희를 하시는데 굉장히 반팔을 입고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들 굳이 반팔 입을 필요 있었나 근데 팔뚝이 이만하니까 해설하시는 분이 반팔 입으신 이유를 알겠다. 마치 통가맨처럼. 그래서 누가 봐도 조금 의도하신 부분인데 하면서 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매력적이시고 제가 무려 평창 패럴림픽 때 성화봉송 주자였는데 그쵸 네. 안 봤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너무 중계하는 거나 맞아요. 이렇게 너무 조용하게 하니까 이게 막 올림픽처럼 방송에도 좀 틀어주고 하면 나았을 텐데 막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보는 형태가 되니까 자꾸 보던 사람들만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도 해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 저도 이제 스포츠 광인이 배구 때문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선호 채널 목록이 다 스포츠 채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웠던 것도 있고 그런데 평창 패럴림픽만 해도 저는 솔직히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이랑 운동 광인, 운동선수에 미쳐있는 사람들 특집을 한번 비욘세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패럴림픽이랑 올림픽 둘 다 봉사활동 하셨던 분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전혀 몰랐는데 하고 봤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 전에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선수들이 또 거기가 또 대단한 누구든지 픽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같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못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아직 많이 있다. 블루오션이다. 선수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덕질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였지? 도쿄올림픽 때도 다이빙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로 씻는 샤워씬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든 뭐 입덕하면 또 좋은 거 아니겠나. 네. 이게 과몰입 오타쿠들의 마음이어가지고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부모. 좀 있으면 여러분 12시간 되면 1시간 20분을 지금 떠들어가지고. 논스톱 좋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비욘세 공개 방송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되게 난관에 부딪힌 게 많았어요. 그때 좌석을 알아볼 때. 네네네. 봤어요. 근데 비욘세 공개 방송 전에 그리디 크리스마스라고 재하 언니랑 같이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당연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찾아가지고 잠실 올림픽홀에 뮤즈라이브라는 공연장이 있어서 거기를 했는데 사실 예매 티켓을 오픈할 때도 휠체어석 같은 경우는 전화 예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상식으로는 저 같은 배구 광인의 입장에서는 친구랑 붙어 앉고 싶은데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친구랑 완전 바로 옆에는 붙어 앉지 못하더라도 대각선 앞이라던가 앞뒤로라도 앉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얘랑 이렇게 같이 못 앉을 거면은 그냥 이번에 공연을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할 수가 없고 비장애인 친구는 빠르게 나가는 티켓을 그렇게 예매를 하고
또 이 사람은 전화를 했는데 그쪽 뭐 서편에 자리 없으니까 동편으로 해드릴게요 하면 또 이만큼이 멀어지고 이러니까 그걸 처음으로 겪어본 거예요. 일단 전화 예매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스포츠기도 하고 이러니까 크니까 큰 협회가 하다 보니까 같이 예매할 수 있거든요. 휠체어석이랑 이걸 한 번에 예매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시스템상에서 예매를 못하니까 그거를 처음에 1차로 너무 충격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가에서 하는 것마다 막 몇천 석을 할 수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공개 방송을 하려던 데가 이제 더 이상 대관을 안 하게 되면 새로운 데를 알아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안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못 들어가는구나. 저는 제가 경험 못하니까 30몇 년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가는 영화관에도 항상 장애인석이 있고 그런데 좌석 위치가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너무 앞이 용산 아이맥스에서 맞아. 맨 앞에서 보면은 진짜 모가지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데밖에 없고 해서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내가 이걸 대관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어쨌든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캐치를 하셨지만은 정말 많은 데서 그냥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휠체어석이 있으니까 됐지. 이 정도인 거예요. 절로 가라고 하면 되잖아. 같은 느낌이니까. 그 따로 앉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친구랑 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데이트라고 했을 때도 영화 데이트 하는데 나는 휠체어석에 앉고 쟤는 뒤에 앉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있어요. 저도 이제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10cm 씨를 좋아하는 권정일 씨를 좋아하는데 콘서트를 이제 19살 때 처음 가봤어요. 가봤을 때도 근데 저도 처음 안 거예요. 전화 연결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럼 또 수수료가 붙어요. 2,000원. 어머. 진짜? 그러니까 전화 연결밖에 안 되게 해놓고서 전화 연결은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 사정은 알겠어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휠체어석이 가끔 맨 앞자리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대가 맨 앞일 때는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일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 아닌데 거길 예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죠. 특히 영화관은 전화 예매가 아니고 홈페이지 예매이기 때문에 GV 같은 거 할 때 휠체어석이 다 차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잘 방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화 연결해서도 똑같이 뭐 확인 안 하거든요. 복지카드나 이런 거 확인 안 하면서 그냥 약간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전화로 음성으로 하니까. 그럼 그게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이 휠체어석에 앉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정정을 하나요? 그것도 되게 다 케바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제가 실제로 어디 영화관 GV를 갔는데 거기가 비장애인 분이 예매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제가 GV 관계자분이랑 제가 아는 사이였고 그래가지고 바로 정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다른 데 앉으시라고 하고 저를 그 자리에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관계자분을 몰랐다면은 이렇게까지 빠르게 뭔가 일 처리가 안 됐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못 본 사람들이 못 봤다기보다는 저기 왜 저 사람이 있지? 라는 거 목격한 사람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장애인 관객이 갔을 때는 거기서 이제 빼긴 빼나 봐요. 근데 또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전화 예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설득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휠체어석이 그냥 비워져 있는 자리일 경우에는 말하신 것처럼 같이 간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나 보조가 필요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중간에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세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럼 더더욱이나 옆에 동행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보여주기만 하면 됐지. 자리가 있으면 됐잖아. 이렇게 아직까지도 넘어가는 게 너무 많고요. 이거는 덕질 얘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기차 여행을 갔어요. 근데 KTX도 참 마음이 거시기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휠체어석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KTX는 리프트가 있긴 있는데 특실에 밖에 설치가 안 돼요. 리프트가. 전 그것도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마 특실 가격을 어쨌든 내야 되니까. 근데 가격은 깎아주긴 하는데 이것도 웃긴 게 휠체어석이 3개 있거든요. 칸에. 3개 정도 있는데 거기를 잡아야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정말 뭐 그럴 일은 많이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3명이 다 찼다. 네. 그럼 저는 리프트를 일단 KTX에 올라타려면 리프트를 타야 되니까 네. 특실에 탈 수밖에 없는데 그럼 특실 자리 예매했을 때 할인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밖에 탈 수 없으면서. 네네네. 근데 꽤 비싸다. 거의 3만 원 넘게 비싼데 네. 꽤 비싸고 그리고 사실 그때 같이 앉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어야 되는데 또 휠체어석에는 사실 이 말도 좀 싫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말하기는 보호자는 같이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나 어쨌든 가까운 대각선이나 에 앉아야 되지 옆자리에는 또 안 된대요. 그것도 참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같이 앉고 싶으면은 특실 리프트를 타야 되니까 특실을 타서 특실 가격을 내고 그 사람이랑 일반석에 둘이 앉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리프트 자체가 특실에밖에 없다는 것도. 근데 그게 바깥에서 그냥 연결하는 리프트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석에도 만들 수 있는 형태인데 네. 왜 특실밖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리프트를 이용하려면은 30분 전은 예약을 해야 돼요. 그 리프트를 또 신청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급박하게는 또 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못하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지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밀려가지고 다음 차례 예약하는 사람도 있고 네. 장애인한테는 계속 다음 수를 계속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30분 전에는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버스도 그런데 네. 기차도 그런 거는 처음 알았어가지고. 맞아요. 저산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도 고속버스 중에 리프트 되는 게 네. 있다고 말은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대요.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는 되게 있으니까 됐잖아. 여기서 그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있잖아. 네. 서류나 뭐 명목상으로 있으니까 네. 거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든 네. 뭐 같이 앉을 수 없고 뭐 전화 예매만 해가지고 2,000원 더 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일단 있으니까 마련을 해줬으니까 요 스탠스가 아닐까. 그래서 저번에 그 구루님 오셨을 때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송 얘기가 조금 가끔 조심스러운 게 그쵸. 너무 많은 사람의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있는 모든 개개인이 다 내 방송이 탐탁치 않은 부분들이 모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타협하고 있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도 아직까지 가장 약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집단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선후배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우리가 이 판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걸 부딪혀가면서 좀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아마 이거는 듣고 계시는 많은 방송 제작진 청취자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구루님을 모신다고 했을 때는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당연히 어레인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알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 뭐가 설치돼 있고 이런 거를 검색하기가 너무 맞아요. 인터페이스 너무 복잡하고 우리도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걸 검색해 본 적이 없었는데 찾아는 게 나오긴 나왔어. 근데 실제로 이거 있나? 맞아. 왜냐면 저희도 가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뭐 공사 중, 사용 금지 이랬던 게 되게 많아서 보통 유럽 여행할 때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걸어서 현장 속으로라는 가족 여행기를 쓸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스페인 여행 갔던 얘기를 썼는데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를 예약을 하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거기로 가는 그 어떤 짐 옮기고 해야 되니까는 그거를 알아야 돼서 엄마 아빠가 계단으로 몇 개를 들고 오지 못하니까 그걸 막 알아보는데 찾으면은 뭐 큰 관광지에는 짐은 어디로 옮기시면 돼요. 짐은 어디에서 어디로 하시면 되고 일로 가면 좀 덜 걸을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이런 게 실시간 게시글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우리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을 검색하는데 그게 너무 당연히 소수니까 글도 너무 적고 제일 최근에 가본 사람이 있나를 찾아도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당사자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그때 느낀 게 엄청 많아가지고 아마 그 경험이 없었으면 뭐 콘서트 준비할 때나 공개방송 준비할 때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당사자도 아니었고 저도 주변에 청각장애 친구는 있는데 휠체어를 타는 친구는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몰랐다가 와 이거 하나를 안내를 하는데 몇 시간을 낑낑대다가 결국은 물어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걸어 나오는 계단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는 그때 처음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와, 섭외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루트로 걸어 나오지 못해서 등장부터 다른 루트를 안내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송 나가서도 항상 등장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네. 뭐 누구는 뭘 타고 나오는데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방송 촬영했을 때 그때 혼세님이 계셔가지고 네. 되게 안전함을 느끼면서 전 촬영을 했었어요. 네. 이 작가님이 계시면은 적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대로 방송이 안 흘러나갈 것 같다, 믿음이 있었어가지고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되게 저는 좋았던 경험으로 남아있고, 물론 또 방송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본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그럼요. 있으니까 네. 또 분위기상으로 뭐 마음에 다 들 수는 없겠지만은 네. 어쨌든 혼세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안전함을 느꼈어가지고 좋았고, 그게 참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더 신경을 쏟게 되잖아요. 네. 이것도 참 어쩔 수 없으면서도 네. 빡치는 일인 것 같은데, 아까 뭐 방송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진짜 그러니까 특히 뭔가 소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어쨌든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일수록 네. 오히려 더 소진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꾸 막 대의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고, 네. 내 존재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로 가게 되는 게 알면서도 참 피곤한 일이다. 네.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또 아까 그 맞아요. 빡침과 든든함을 동시에 느끼는 게 또 여기서 발현이 되는 것 같고, 진짜 이동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저 미루리라 광고하시는 것도 잘 듣고 있거든요. 네. 너무 공감돼. 그 꿈은 미루어진다. 네. 너무너무 공감돼가지고 네, 네, 네. 저도 진짜 한 미루미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올 때 진짜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도 앱의 예상 시간에 의존해가지고 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 걸린다네? 그러면은 40분 전에만 나가면 되겠다. 네. 네이버 이러면 안 지도에 되는데. 37분이라면 37분 전에 나가면 되겠다. 그리고 35분에 나와. 막 이런 일들이 네. 있으니까. 근데 저는 40분 걸린다? 그럼 무조건 한 플러스 20분, 20, 30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살아오면서 내면화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자꾸 저를 극한까지 몰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좀 심장이 뛰어요. 네. 살아있음을 느끼고. 큰일이다. 진짜 큰일인데. 네. 자꾸만 이제 자꾸 막 그 직전까지 뭘 하고 다른 걸 하고 공부를 한다던가 자꾸 이래요. 네. 오히려 통시간에 공부 안 하면서 자투리 시간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나가보면 바로 깨닫죠. 뭐 됐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브이로그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데 1시간 전에 부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 1시간 전에 불러? 이랬는데 근데 또 덜컥 갑자기 20분에 잡혀버린 거야. 그랬더니 나가야 돼. 나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야 돼.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피곤하다. 막 앞에 300명 있대.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전에 해놔도 네. 안 될 때가 있어요. 해놓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0분 뒤에 나오라면은 또 10분이 지나면 가세요. 네. 이해는 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근데 지금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잠바 이렇게 들고 나올 때도 있고. 네. 이런 일들이 항상 생기고. 그래서 근데 심지어 미루미이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 성격이 큰일 났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태어나버렸어. 근데 평소에는 미룸이에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지금 댕댕이 얘기도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얘기도 너무 못했고. 우리 오늘 카톡방에서 원래 네. 대본이 없는데. 그 얘기 못했잖아요. 연극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어떻게 이게 반응이 좋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일단 그러면 그것만 할게요. 국립극단에서 네. 하는 공연이 어떤 건지, 언제 볼 수 있는지 홍보라도 하고 갑시다. 네.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얼마 안 남지 않지만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연을 하고요. 네. 지금 국립극단에서 이게 또 역사가 긴 극단이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한 70년 넘게 있는 극단인데 이번에 이제 장기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장애와 예술이라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새 연출분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연출분이 각각 장애와 예술을 가지고 이제 연극을 만드셔서
그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지금 첫 번째는 이미 공연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거고 저는 근데 되게 놀랐던 게 되게 그냥 러프하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장애와 예술이라고 하니까 저는 다 각 극단 다 뭔가 장애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극단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분이 비장애인 배우 한 분 계시고 시각장애인 배우 한 분, 청각장애인 배우 한 분, 저 뇌성마비 뇌변변 장애 하나 이렇게 있는데 다른 극단은 아예 전맹 배우님들만 계신 극단도 있고 아니면 아예 농인 배우만 계신 극단도 있어가지고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맹 배우님들만 있는 극단 같은 경우에는 연극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불을 끄고 연극을 진행하고 네. 또 농인 배우분 있는 극단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아예 없는 연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도 되게 러프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다양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하게 워크숍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배우들 이야기를 수집해서 그걸로 대본을 만드는 네. 시기예요. 그래서 거의 작년 8월 때부터 지금 하고 있고 네.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휴학을 해서 좀 학교를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복학하실 때는 정말 대면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요. 어쨌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워크숍을 했어요. 움직임 워크숍도 하고 막 소리 워크숍도 하고 글쓰기 워크숍도 해가지고 글쓰기 워크숍은 이제 홍성훈 작가님이라고 또 비마이너에서 칼럼 연재 중이신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이 주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들이 글을 쓰고 그 글에서 연출님이 또 따오셔가지고 그게 대본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이 되고 있고 작년에 쇼케이스를 이미 했는데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거랑 또 완전 다른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욕 안 하시는지?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안 합니다. 저 작년에는 쇼케이스에서 아주 쌍욕을 시원하게 받는 캐릭터였는데 이번에 약간 다른 캐릭터가 됐어요. 또 약간 더 솔직해지고 또 요즘에 제가 제일 관심 많은 게 이런 장애 여성 섹슈얼리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막 엄청 하진 않더라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희 연극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비장애인들만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뭐 자리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휠체어석 그런 것도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저는 시청각 장애가 없으니까 인식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컴플레인들이 있대요. 한국 영화인데 자막 깔지 마라.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넷플릭스에서 효과음 자막 같은 거 나올 때 이거 왜 나오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게 한창 그랬는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넷플릭스 자막을 항상 켜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청인들이 번역해서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자기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듣는 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비장애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연극 같은 것도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연극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각자 장애가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몸을 가진 관객을 환영하는 극이다고 해가지고 배려풀이 극을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허리를 굽히는 장면이 있으면 지우 허리를 굽힌다. 이렇게 먼저 배우가 음성 해설을 하고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까지는 시각장애 관객들이 이 연극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 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극장의 생김새부터 설명을 해서 뭐 5시 방향에 이렇게 딱딱 소리 내고 여기에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오셨던 관객분들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시고 이제까지의 연극, 뭐 영화, 콘서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장애인 중심적이었는지 극장에도 환영받는 몸이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몸이 있는지를 알게 됐다. 뭐 이런 걸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떻게 검색하면 돼요? 소극장 판타지라고 검색하시거나 국립극단 창작공간 연출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희 연극 제목도 참 이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극장 이름이 소극장 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극장 판 하이픈 타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소극장에서 일어나는 판타지. 사실 장애인 배우들은 극장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이 자체가 판타지다 해가지고 판타지를 읽을 수도 있고 또 하이픈에 붙여서 타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누군가에게 타지다. 뭐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제목입니다. 소극장 판타지로 여러분 검색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공개방송 때문에 진짜 5만 극장에 연락을 했었는데 지하에 있는 극장들이 많잖아요. 저처럼 맞아요. 소규모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데 진짜 제일 얼탱이가 없었던 건 그거예요. 휠체어 관객이 들어가서 공연을 볼 수 있나요? 라고 관계자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고 계단밖에 없지만 휠체어를 타서 보실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게 뭔 기만적인 소리냐고요. 누군가 안아서 데리고 들어와서 휠체어에 앉히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휠체어 진입로는 없고 계단밖에 없지만 휠체어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막 수소문을 했더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팁 중에 하나로 그 이음센터 홈페이지를 누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음센터가 갖고 있는 공연장도 베리어 프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공연장인데 거기에 이제 행사 안내 보면은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는데 그중에 휠체어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들 리스트를 이제 게시판에 있거든요. 꿀팁이다 완전. 네, 그래서 이음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거기 베리어 프리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그 베리어 프리 공연들이 쭉 있어서 거기에서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을 긁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찾으시면 거기서는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지금 리스트를 해놨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 50석에서 뭐 150석 사이의 공연을 원하는데 너무 이런 큰 예술의 전당처럼 다 돼 있는 데가 아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어느 트치님께서 알려주셔서 너무 좋은 정보다. 공유해드립니다.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베리어 프리 극장. 그것도 지도 같은 걸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요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욘세 공개방송 우리 극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요 연락은 저희 사연이랑 후기랑 광고 받고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월간 김지우를 해야 될 지금 써놓은 거 중에 지금 반도 못해가지고 지금 수요 없는 공급 아닐지. 아닙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엔잡러로서 한 개씩 이제 좀 제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불러주세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오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갔고요. 네. 사실 저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다들 망했고요. 여러분 망한 녹음 듣고 계신데. 네. 또 뭐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좋겠고 제가 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못하는 얘기들이 또 여기 저 사실 한줌단 톡방에도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계속 있다가 좋은 정보 쏙쏙쏙 가져가다가 지금은 없는데 일단 한줌단 여러분도 듣고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유튜브보다는 내가 또 말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장전을 좀 해왔는데 하나도 못해가지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나오겠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특히 장애인 어떤 청취자를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안 물어보고 그냥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러겠지? 이걸 굳이 궁금하긴 한데 실례겠지? 보통은 실례가 맞긴 한데요. 그래도 맞긴 하지만 답변을 해준 사람도 있어야 또 궁금한 게 풀리고 또 친해지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좀 실수하셔도 저는 실수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뭐 그러려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또 물어봐 주시고 제가 팟캐스트에서는 좀 더 이제 자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좀 양념을 쳐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방금 하신 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다들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내가 뭔가 물어봤다가 이것도 컨텐츠로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막 장애인이 듣기 싫은 말 탑3.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올라왔더라 하면 이거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답은 다 해드리니까요. 물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뭐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맞아요. 혼도 나고 여자가 실수 좀 해야지. 실수하고 크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게스트를 원래 실제로 맨날 막 밥 먹고 막 야 요즘 뭐하냐 이런 단톡방에 있을 정 엄청 친한 친구가 아닌 게스트를 모시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없는 일인데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통화를 했을 거예요. 구름님이랑. 맞아요. 그때 제가
아 이거 비욘세 모셔서 얘기를 해야겠다. 왜냐면 유튜브의 길이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편집되면 안 되는 호흡의 이야기들도 많이 맞아요.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막 8장 10장짜리로 정리를 거의 에세이 수준으로 정리를 제가 그거 보내드렸나요? 그 대본이 왔었어요. 아 네. 대본 말고 제가 있나요? 인터뷰 정리한 거 보내드릴게요. 아 이걸 에세이 쓰시기 전에 보내드릴게요.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받아 적었던 자료가 있었어요. 진짜 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서 아 이거는 유튜브 말고 팟캐스트 호흡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쨌든 당사자성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대면하면서 겪는 경험이 생기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들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좀 덜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모두가 같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에 그런 어떤 대단한 의도나 이런 것 좀 조금 사라지고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등병의 편지 얘기도 못했고 하모니카 얘기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반드시 다음에 또 모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셔봐야 될 것 같고 저번에 혜영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1시간 반 넘게 얘기를 해놓고 아 오늘 한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게스트가 바로 비욘세 잘 들어맞는 게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루님도 유튜브 만드시다가 아 요거 10분 안에 못 우겨넣겠는데? 근데 이거 꼭 하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신나게 또 한 회 말아가지고 방송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게스트예요. 항상 제가 찾고 있는 게스트거든요. 말 많은 게스트.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너무 신납니다 지금. 제가 방송 전에 가이드를 드렸잖아요. 혼자 얘기하나 너무 기나 싶을 때 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켜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구루님이 앞으로 내실 책이랑 국립극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극장 판타지 그리고 굴러라 구루님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네. 조태구알 꼭 깜짝아 욕하시는 줄. 조태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클로징 멘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타이밍을 모르겠는데 여러분까지만 잘 들으시면 네. 혼자 사세요를 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